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일부 기사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입장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오는 25일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 순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상세한 일정을 한번 우리 지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어제 그 결정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대구, 부산 이런 그 주요 이런 지역을 좀 전국 순회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 그 대구를 가기로 어제 결정이 났고 지금 25일 수요일에 가서 27일 금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을 보내기로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결정된 스케줄은 27일 금요일 낮 12시에 서문시장에서 그 장을 보고 또 거기 아마 그 한동훈 대표 납작만두 매니아잖아요. 납작만두, 납작만두나 뭐 국수나 이런 것도 좀 먹고. 대구 사람 다 됐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결정돼 있고 나머지 일정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정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이제 그 저기 진주 창원 거기 어디죠 거제 그때 거제. 갔을 때랑 저기 경기 남부 갔을 때랑은 좀 다르게 요번에는 좀 굵직굵직한 일정 위주로 굵직굵직한 일정 위주로 그래서 요번에 내려갈 때는 어제 SBS 보도에서부터 나왔지만 함께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부터 출발해서 간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 28일 토요일에 또 한동훈 지지자들이 부산 그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 또 장보기 하러 가는데 거기에도 한동훈 대표가 연달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그렇게 가면은 그건 또 부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대구는 대구대로 이렇게 하고 부산 또 따로 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일정을 잡아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략 이렇게 지금 큰 그 틀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요 납작만두는 그 떡볶이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고 계란을 이렇게 이겨갖고 계란을 뭐 해갖고요? 계란 삶은 계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으개서 그렇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납작만두 먹으면 좀 느끼하고 고기에 떡볶이를 반드시 같이 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갑자기 침이 막 도네. 가야 되는데 같이 해서. 이게 사실은 한 대표가 지난번 이제 뭐 이 민심 탐방은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마 이제 첫 번째 코스로 일단 대구를 택한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또 함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걸 의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그 지방 일정에 대해서는 본인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연말 연시도 있었지만 여러 사법 일정들이 있었잖아요. 주요한 재판들의 1심 결과도 있었고 그 사이에 설 연휴도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좀 보고 또 민심 여부도 판단을 하고 또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까 이런 것들도 두루 살펴본 연후에 이제 본인의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시기로 보자면은 설 연휴 끝나고 나면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기대치 못했던 장동혁 대표의 그 문제 발언 그게 나온 이후에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함께 보수 재건하는 길로 지금 들어서지 않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적절한 시기를 찾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아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제 뭐 지난번에 진주 창원 이쪽으로 해서 민심경청 로드를 하고 이후에 경기 남부 일대를 돌았지만 이제 그거보다 더 넘어서는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라고 하면 또 TK라고 하면은 누가 뭐래도 보수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계신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윤 어게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일단 행보를 시작하면서 이후에 뭐 부산도 가는 일정 구체적으로 잡히진 않았지만 부산 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민심을 좀 살피고 보수를 반드시 재건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명백히 하면서 지난번 본인의 그 토크 콘서트에서 얘기했다시피 헌법과 사실과 상식에 입각해서 보수를 그 위에 다시 올려놓는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이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건이라는 말이 꽤 귀에 들어옵니다.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원래 이제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하고 사실 이제 누구예요? 누구? 김문수 후보가 얻은 득표가 거의 네. 41%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아직 간발의 차이인데 네. 정동혁.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잖아요. 네. 그러면 한 20% 되는 이 분들이 그냥 보수를 떠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뭐 민주당 쪽으로 일부 간 분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 보수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선거를 포기하시거나 네. 그리고 정말 아유 이제 안 돼 보수는 라고 한탄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금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마지막 국민적 기대마저도 전부 다 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보수 지금 저기 보시면 김문수와 이준석 합한 게 거의 49% 50%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런 부분들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장동혁에게 기대를 하거나 이 국민의힘의 기대는 저는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의총 말씀하셨지만 이들에게는 아무런 긴장감과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더 이상 이들을 추동해봤자 제가 볼 때는 입만 아플 따름입니다.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서문시장 분위기도 굉장히 뭐 지난번 장도혁 갔을 때 나타났듯이 싸늘한데 오늘 보니까 아시아경제에서 또 엊그저께 서문시장 그 현지 르포 기사를 보냈는데 네. 여기에 분식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 55세예요. 이분이 자기가 자신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 크게 실망하고 있다. 대구는 무조건 보수란 얘기도 이제는 7, 80대 어르신들 얘기 아닐까. 7, 80대 어르신들만 뭐 무조건 국힘이고 나머지 대구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다. 이러면서 자신은 요번에 대구시장 김부겸 찍겠다. 네. 그 서문시장 상인이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인데 김부겸이 나오면 대구시장 김부겸 찍겠다.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문시장이 지금 이런 건데 그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간다고 이제 그 저녁 무렵에 SBS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 제가 그 오늘 서문시장 그 상근 회장님하고 좀 통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지지자분들이 장보기를 했잖아요. 네,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분들이 예의도 갖추고 너무 그 정치적인 티 내지 않고 또 상인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장보기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분들에 대해서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좀 그 좋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시장 가면 뭘 사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우가 갖고 이제 이 어묵 하나 먹고 돈 10,000원 주고 그냥 땡이에요. 가는 사람. 그러면 이 시장 상인들 분께서 자들 와노요. 장사 안 되고로. 이 와가 뭐하노? 지금 뭐 사줘야 될까 아이가? 딱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게 딱 그냥 가서 팔아주고 주문해주고 그거 타올집 거기는 대박 어르신 완전히 대박 났잖아요. 단체 주문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 오면 반겨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이 지지자분들이 정말 영리하시고 유능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독님 한동훈 대표가 한번 방문했을 때 서문시장 방문했을 때 그 장면 한번 볼까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날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서문시장이 노는 날이었을까 그랬을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옛날 선거 때 간 것이고요. 네, 그죠? 김문수 네, 이 후보. 선거 때 김문수 후보 선거 유세하러 그때 간 것이고. 그 전에 네. 한번 경선 단계 때 한번 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서문시장이 일요일 저녁 시간에 네, 저녁이었죠. 뭐 네. 저 영업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는 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저렇게 갔는데 지난번에 장동혁 같을 때 어땠습니까? 정말 모든 기자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정의와 정치인이 왔는데 싸늘한 경우는 처음 봤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게 다 모인 겁니다. 다 관계자들 다 모인 장면이에요. 저기 보면 뭐 경호원 잔뜩 있습니다. 아무 저 시민들 누가 왔는지 관심도 없어요. 누가 왔으면 사람들 왔으면 야 장동혁이 왔나 하면서 구경이라 합니다. 네. 근데 구경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과 지금 오는 이제 27일 날 내려갔을 때 그런 모습이 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가 있구나 라는 걸 좀 각인시켜주는 저는 정적인 행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부감샷이라고 하죠. 2층에서 이렇게 내려 찍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였는지가 쉽게 한눈에 이제 가늠이 되는 건데 지금 저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저 지역에 가게 되면 지역의 당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원래 그리고 동원하잖아요. 예, 지역에서. 함께 간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스텝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분들 빼면은 진짜 뭐 이거는 뭐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아마 서문시장 창립 이래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솔직히 제가 가도 저만큼 모일 거예요. 아우, 그보다 훨씬 많이 모이죠. 근데 지금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저분들이 저 무리를 피해가지고 옆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저는 저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 정도였기 때문에 뭐 이거는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저기서 그 장동혁 대표가 어묵이라고도 안 그러고 오뎅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샀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본인이 먹지도 않고 옆에 또 패스를 해요. 그런 장면까지가 다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진정성을 담은 행보인지 아닌지는 그 네. 주위에 계신 분들이 먼저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대선 때 후보 지원 연설할 때 저 대구에 이제 갔었거든요. 네. 그때 잘못 인파에 한번 휩싸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고 내 지금 동료는 저쪽에 가 있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에 밀려서 어떻게 걷지를 못할 정도 그 정도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게 단순 산술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들의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 가셔서도 아마 많은 분들과 좀 그렇게 직접 의사소통하고 눈 마주치고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은 정치적 동물이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같이 이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감정적인 기분도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정치에서의 어떤 에너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희망이 없는 정치는요 정말 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제 정치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치와 거리 두고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나 그냥 뉴스 안 봐, 정치 뉴스 안 봐라고 산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정치와 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저의 고향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힘이 빠지시고 하루하루 나서도 아이고 저놈의 자식들 맨날 싸우기만 뭐하고 자빠졌노 네. 이런 이야기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꼬라지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희망을 보여줘야 돼요. 희망.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한동훈 지지자 그룹이 대구에는 이제 대구 도토리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 이제 회장님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작년 9월 말에 시작을 했대요. 시작할 때는 불과 30여 명에 불과했는데 네네. 지금 10배가 늘었답니다. 10배가. 그래서 지난 그 여의도 집회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그 45인승 버스 있잖아요. 7대가 왔고 토크 콘서트는 8대가 왔는데 네. 예, 나중에는 그게 모자랐대요. 그래갖고 또 개별적으로 KTX 타고 오고 그런 분들 많은데, 감독님, 거기 이제 회장님이 자신이 여의도 집회 이제 인솔 책임자로 준비하면서 뭐 수백 통의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네.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사연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글로 그분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네. 이건 제가 읽는 것보다도 우리 김현주 박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네. 네. 어떨까 싶습니다. 글씨 조금만 글씨 좀. 네, 중앙적으로 중앙으로. 네, 해서 중앙적으로. 조금만 키워주시겠습니까? 중앙 쪽으로 해서요. 네, 제명 철회 집회에 동참으로 하루에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7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정치는 지읒도 모르지만요. 요즘 이 나라가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몸이 불편해 집회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수인 한동훈 같은 사람이 꼭 대통령이 돼서 내 손자, 손녀, 다음 세대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시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그 전에 죽더라도 나중에 대통령 되면 하늘나라에서라도 응원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치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어머니, 할머니의 불안과 간절함에서 시작된다는 걸 오늘 다시 느꼈습니다. 이번 토요일 우려는 분노가 아니라 이 눈물을 대신 안고 나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으로. 네, 그러니까 지난 그 여의도 네. 집회 아, 그 거기서 이제 그 같이 버스 타고 올라오는 분들 그 모집하고 인솔하고 그 책임자 분이신데 저런 이제 70대 후반의 어떤 여성분으로부터 저런 사연을 들었다 해서 네.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참 감동적입니다. 예.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존속하고 발전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저런 저희 누님 같은 분들, 어머니 같은 분들, 정말 그런 분들의 불굴의 의지가 없었으면 아마 대한민국 지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6.25를 겪었고요. 또 그 산업화에서 정말 어려운 기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희생을 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제 노년을 즐겨야 되는데 도저히 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본인들이 직접 정말 어려우신데도 올라오시고 시위에 참가하시고 또 이렇게 지지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심정은 딱 하나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온 나라, 내가 정말 없이 먹고 힘들게 했던 그런 키운 나라, 이런 나라가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말게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좀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제 그 책임감, 그거 하나로 사실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기도 나오지만 그 제가 오늘 저 사연은 이제 제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네. 제가 댓글 달린 거 봤더니 여의도 집회에서 또 뭐 서울 어디서 오신 70대 분도 네. 자기 손주 때문에 나왔다.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들이 내가 살아온 대한민국보다 더 못한 나라에서 살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손주 손주 걱정 때문에 나왔다 하는 분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대구의 그 사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정말 야, 저 이제 진짜 저도 뭐 찡하고 뭐 그런 건데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아직 대한민국의 희망은 있고 그리고 보수 재건에 이게 그냥 몇몇 정치인들이 자기들 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그 범국민 운동이 될 수 있겠구나 네. 하는 거고 그리고 대구란 곳이 말이죠. 보수의 심정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뭐 수국골통의 도시 아니냐 이런데 저는 그거 대단한 오해라고 봅니다. 그 대구의 역사를 보면 옆에 우리 뭐 대구 토박이 현정님 계시지만 1907년에 그 자기 금부치, 폐물, 돈 이런 거 내면서 우리가 갚지 않은 국채 보상 운동이 네. 시작된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러니까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가 금부치 모기 운동했잖아요. 네.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1907년에 대구에서 그런 국채 보상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4.19 혁명 전에 뭐가 있었어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대구 학생운동. 그 고등학생 대구에 뭐 경북고등학교 뭐를 비롯해서 여러 그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그게 4.19에 그러니까 대구는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그 어려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곳이 바로 대구다. 네. 그게 수구골통의 도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대구를 첫 번째 행선지로 고른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뭐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과연 이제 대구에서 있을 수 있을지, 그건 뭐 국민의힘 또 이게 경선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어쨌건 그거 뭐 있고 없고가 떠나서 실제로 이제 이 대구에서부터 보수 재건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만큼 항상 보면 대구가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든지 이 그 보수 정당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이 토대를 형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고립되는, 뭐 요즘은 그런 이야기 하죠. 뭐 자민련처럼 TK 자민련이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대구의 어떤 생각과 대구의 어떤 지향점은 우리 국민의 어떤 보편적 지향,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물려 있고 그분들의 어떤 주도 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 저렇게 가짜 보수들, 정말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들, 그리고 사이비 이에 휩쓸린 부정선거나 이런 게 휩쓸린 세력들, 이거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공공선을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는 진짜 보수를 대구에서부터 저는 재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편지에서도 정치의 지읒도 몰랐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미래, 그러니까 우리 자자손손 손녀 때까지 손자 때까지도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유사일에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잃지 않도록 물려줘야 된다라는 사명감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거 네.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들에게는요, 아주 그 묘한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은요, 그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혹자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이 뭐 좀 연령이 높은 층의 여성들이 좀 집중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같은 뜻으로 뭐 모여갈 수 있는 뜻도 있지만, 네. 이 대한민국 여성의 감, 엄마의 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된다는 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왜 한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내 자녀가 커가지고 어떤 사람처럼 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한동훈 그 장관을 굉장히 좋아하곤 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을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횡포에 가까운 국정 운영, 지금 사실 뭐 조희대 대법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80년 동안 이루어진 사법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네. 그래서 이거는 개헌으로도 다뤄야 될 정도의 사안이다. 저는 그 말이 100번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그런 거 뭐 사법 개혁을 하겠다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입법 횡포를 하는 걸 넘어서서 국가의 안보를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뭐 한미일 협력 체제를 마치 깨는 듯한 지금 뭐 이런 행보를 그냥 연합훈련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자비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래도 오로지 좀 떠받칠 수 있는 기둥이라고 하면 우리 보수 세력이 그거를 견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역할을 할 생각은커녕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반드시 바로 서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심 세력이 될,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는 엄마의 감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 안 들으면 엄마 밥 안 주면 돼요. 굶기면 돼. 그렇죠. 그럼 남편 다 따라 나옵니다. 애들도 다 따라 나와요. 굶기면 돼요. 그 권력이 최고예요. 아, 밥 네, 권력이 제일 세요. 얼마나 네. 센데요. 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고, 보수를 구하겠다고 나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말 이 아직까지 전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한동훈 대표 이 원래 이 소식이 알려지기 전에 오는 28일 날 다들 이제 구포시장, 지금 북구가 있잖아요. 전재수 있는 지역인데 그 구포시장에 이제 시장 보러 가자라는 또 이제 해서 또 버스 이렇게 대전하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어제 소식이 알려지니까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버스를 대전해서 직접 대구에 시장 보러 가자라는 운동이 지금 엄청나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8곳인가요? 제가 최근까지 집계된 걸 보니까 18 지역에서. 네. 저기 보시면 부산, 서울 있고요. 서울에 서울 위도우니 국힘 비대위 한동훈 이야기, 그다음 부산,
네, 두 분, 또 인천, 세종, 공주, 용인, 분당, 대전, 광주, 목포, 순천, 포항, 경주, 천안, 아산, 평택, 청주, 경기 북부, 구미, 김천, 칠곡, 시흥, 부천, 안산, 경남, 창원. 뭐 전국에서 지금 버스를 대절해서 또 같이 갈 분들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서 혹시 가겠다는 분들은 여기 전화를 하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아마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한 18개 정도 지금 지역에서 아마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은 숫자가 아마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날 아마 정월 대보름인가요? 17일이 그때쯤 그럴 되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2월 28일 228 또 228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좋은 날짜를 택한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날씨도 따뜻해요. 예, 날씨도 그래서 뭐 어제 한동훈 대표랑 좀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 가서 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뭐 좀 적당히 1시간여 뭐 이렇게 하고 좀 이제 본인은 좀 빠지고 예. 우리 이제 지지자분들이 또 남아서 네. 좀 본격적인 또 장을 또 보고 그리고 아마 이제 요새는 또 전국 택배 서비스가 다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못 가시는 분들은 또 이제 택배로 돈줄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원님도 가시죠? 저도 금요일 원래 저 가기로 돼 있고요. 저 선문시장 일정 같이 할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가시면 택배 많이 좀. 납작만두 거기서 저 택배로 보낼게요. 참 납작만두란 게 그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속에. 그 속에 저 당면 속이 없다는 거죠. 속에 당면 몇 개밖에 없어요. 당면 몇 개. 이게 참 그 유래가 묘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없어서 그냥 밀가루 반죽 해갖고 그걸로 이제 그냥 튀겨서 그 쫄면하고 뭐 그냥 떡볶이하고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이게 참 없을 때 그 배고플 때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것도 없어서 이제 뭐 어묵하고 뭐 이렇게 뭐 먹고 했는데 이제 그게 또 전국에 또 이렇게 알려져서 원래 특산품이 참 됐습니다. 이게 돼갖고 이게 또 납작만두가 유명세를 탄 건데 요즘은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전국에 있는 분들이 그 납작만두 먹으러 많이들 가세요. 가시고 그리고 지금 대구가 참 여러 가지로 지금 중요한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구 경북 이제 통합도 이제 걸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구가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상당히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한계점이 있어요. 만약 그런 지역에 만약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대권 후보를 키우는 또 지역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구 분들의 많은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